그리고 기자 여러분, 위기는 호기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한탄과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 아니라 허리띠를 졸라매고 다시금 민, 관, 산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한다면 구미의 봄은 의외로 빨리 찾아올 것입니다. 모쪼록 어렵겠지만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시간을 기대하면서 무거운 현실을 슬기롭게 이겨냅시다. 이제 올바른 선택으로 구미의 봄을 찾아 우리 모두가 행복한 시간을 만듭시다. 부디 건강하시고 소성취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대표팀 내부에 특별히 저녁에 대변을 들으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언론 관계자분들께서 질의가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기자 여러분께서는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세요. 네. 마이크 좀. 경신에서 방송 중이고요. 예. 네, 새로운 방송 취재부장 최인수 기자입니다. 네. 이 후보님께서 합동 토론을 제안을 하셨는데, 제가 총선이나 선거를 여러 번 겪다 보니까 토론회를 정말 하고 싶은 그런 입장이고, 이번 경우에 새누리당 후보를 공천하는 방식에 있어서 많이 알려진 사람, 지지도가 높은 사람, 이런 경우를 이렇게 해서 후보를 공천한다는 자체도 좀 아이러니하고요. 그런 공약이나 사람 도덕성이나 댐댐이나 이런 거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어서 저도 저희 방송사의 토론회를 제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방송 토론위원회에서 선거 토론위원회에서 선관위에서는 방송 토론위원회로 토론 방송 주체를 KBS나 MBC나 이렇게 해서 공천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구미 지역에서 방송 합동 토론을 할 수 있는 방송사는 저희 방송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후보자들을 13명, 어제 한 명이 사퇴를 했지만 구미갑에 5명, 노래 7명, 김태환 의원은 어제 이제 출마 기자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정부 다니면서 지지 발언 호소 인터뷰를 다 땄습니다. 땄는데 만나본 후보 중에 유일하게 농구 안 보시고 깔끔하게 샤프하게 인터뷰를 가장 잘해 주셔서 인상에 남습니다. 이성준 후보께서.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후보자들을 다 만나면서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다 물었습니다. 근데 한 50%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요. 나머지 50%는 내가 지지도가 높은데 그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안 나가렵니다. 그 다음에 현역 국회의원 한 분 계시지만 내가 타겟트가 될 건데 내가 거기를 왜 나가느냐. 그래서 저희가 방송사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했습니다. 기준을 잣대를 어디다 둘 것이냐. 언론기관에서 여론조사한 프로테이지를 가지고 또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나왔던 투표율을 가지고 또는 득표율을 가지고 커트라인을 정해서 4배수로 압축을 해서 또는 새누리당에서 이번에 3배수, 4배수가 나왔기 때문에 3, 4배수가 정해진 다음에 합동 토론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것까지 최종적으로 저희가 결정이 난 상황입니다. 근데 현재 새누리당에서 이렇게 유일무일 시간을 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촉박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점을 좀 후보자님께서도 이해를 좀 해주시고요. 물론 제안을 하셨으니까 토론회에 참석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유권자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토론회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방송사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점은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후보자들께서 을쪽은 8분이 나오셨는데 7분 정도 참석을 하시면 다행인데 7분도 다 참석을 안 할 것 같아서 좀 걱정이 없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현실이고요. 아까 클린 경선 이야기하셨고 클린 선거 이야기하셨는데 아마 구미선관위에서 매니페스토가 있을 겁니다. 서약식이 있을 거고요. 그건 아마 그때 가면 각 후보자들께서 다 서약을 하실 것 같고요.
경찰서에서 지금 허위사실 유포라든지 흑색선전이라든지 지금 수사 들어갔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세로넷 우리 최영께서 그런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그 제안한 취지는 지지도나 그 다음에 자기 같은 인지도가 높다고 해서 그것보다는 많은 시민들을 만나본 결과 저한테 뭐냐면 누가 누군지 모르겠다. 그래서 좀 시민들한테 그 어떤 연결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좀 제공하는 이런 측면에서 어떤 나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저는 정말 진정한 일꾼을 뽑는 데는 그와 같은 기회를 가져서 시민들이 정확하게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제안한 것이지. 무슨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인지도를 높여보자 뭐 이런 생각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최 기자님도 뭐 이렇게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그런 방향에 저는 적극 동참할 것이고 또 제가 기회가 된다면 그러한 역할에 앞장서서 하겠습니다. 다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또 다른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국민부 관행이 이종입니다. 오늘 그 특별 기자회견에 내용이 참 좋은 것 같네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 후보 토론에는 오늘 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은 관계로 일단은 몇몇 명이 다 나오면은 그 토론회가 제대로 안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 있고 예. 여기에 지역에 여기 본사들 여러 그 언론사들이 공동으로 해가 공동 토론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성춘 후보님께서는 그 8명 다른 후보자들 중에 내가 이거는 사실이니까 이런 면에서는 국회의원을 잘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예.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일보 이기자님 감사드립니다. 먼저 두 가지 말씀하셨는데 지역 언론들이 공개 합동을 해서 토론했습니다.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 적극 지지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정하게 또 보도가 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많은 또 시민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회가 좀 됐으면 감사히 기다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도 그랬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장점은 없는데 그러나 굳이 다른 후보들과 차별을 한다면 저는 만약 제가 여의도 입성을 한다고 해도 저는 어느 누구한테도 이렇게 구속된 적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 누구와 결탁이 되거나 또 그런 것 없이 정말 제가 홀가분하게 어떤 우리 지역민을 위해서 아주 홀가분하게 일할 수 있다는 이런 입장이고요. 그럼 제가 이제 뭐 우리 기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군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어떤 목표가 정해지면 그 목표를 이룩하기 위해서 저돌적으로 추진하는 그런 추진력은 아마 제가 최고가 아닌가. 이거는 단연코 제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뼈가 으스러지는 한이 있어도 제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고 또 제가 추진하고자 정책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가 손해가 오더라도 반드시 실천하는 그런 것은 다른 후보와 확실히 차별된 거 아닌가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민 IT 뉴스 강명숙입니다. 최근에 그 이항구 공천관리위원장님께서 늘 공격적인 그런 방향을 제시해 주시는데 공감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근데 부적격자를 경선 과정에서 참여시킬 수 없다. 당은 당규에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강조하셨고. 근데 후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그리고 당 차원에서 그 현역 의원 물갈이론에 대한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후보님 입장이 어떠하신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IT 뉴스 우리 박 기자님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금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이항구 공관이장께서 상당히 지금 그 최소한 20% 다시 말해서 현역 의원들의 자격 심사를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 아마
변함없는 것 같습니다. 그날 제가 워크숍을 갔을 때도 김무성 대표께서도 그 말을 했어요. 처음 그 우리 후보자들 있는 데서 그 어느 지역에 누구는 뭐 친박이 뭐 어떤 이런 걸 갖다 와전됐다고 공식적으로 거기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가지고 누구든지 납득할 만한 수준의 어떤 그런 공천을 하겠다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 저도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고요. 또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현역위원회에서 어떤 어드밴티지를 가진 건 좋지만 그러나 그것도 지역면에 의해서 어떤 그런 좋은 그 호평을 받았을 때 그 어드밴티지를 가져야지 나쁜 차원에서 그걸 가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은 반드시 그렇게 좀 실천이 돼야 되고 그다음 제가 그 새누리 당의 어떤 그 공천 절차나 공천 방식에 대해서는 저도 그 한 사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 역시 모든 것을 거기에 순종하면서 따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판단할 문제는 당 공간에서 적합한지를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위에서 계획도 지금 보니까 3명 정도를 압축해서 그 3명을 가지고 경선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을지역에 8명을 할지라도 5명은 1차 부적격 심사에서 정리가 되지 않나 저는 이렇게 그것도 저는 찬성합니다. 하여튼 어떠한 조치는 저는 가격갖고 또 따르겠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구미 지역에 가볼 후보들 중에 부적격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제가 그런 답변하기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뭐 눈에 보이긴 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 사람들을 100%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하면 조금 주제넘다고 생각합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오늘 그 오후 3시 반부터 저희 방송사에서 대구 북구 총선 예비 후보 합동 토론을 생방으로 합니다. 2시간 반을 걸쳐서 아마 2시 반부터 하면은 3시 반부터 하면은 2시간, 5시 반 방금 연락이 왔는데 그 현역 국회의원도 다 참석을 하고요. 예비 후보 전부 다 3시부터 2시간 반이니까 5시 반 끝납니다. 그리고 생방송이 끝나고 나면 저녁에도 저희가 재방을 관객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주체가 됐지만 후보자들께서 다 합의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체 다 불렀습니다. 예. 대구 북구는 그렇게 되는데 과연 구미 가불이 그렇게 될지. 예, 그 이제 대구에서는 도미노 현상으로서 이렇게 또 그 할 확률이 많아지겠습니다. 저희 외침이 헛되지 않도록 저도 그렇게 기대를 하고 또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하면 제가 다른 후보가 나서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들 시민들께 이번에만큼은 옳은 선택이 되도록 기여하고 싶습니다. 좋은 현상 같습니다. 또 우리 다른 네, 현장에서 세웠습니다. 네, 지난번에 그 개소식 때 한 공약 중에 한 말씀 중에서 시급 많은 그걸 이제 공약하신다고 하셨는데 과연 정말 그게 될 수 있는지 가능한지 한 말씀. 예. 그 최저임금 수준, 시급 많은 수준에 대해서 사실 토의도 많이 했고요. 또 공격도 많이 받고 또 격려도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호주, 캐나다, 영국 이런 나라들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의 어떤 GDP 수준이 현재 그 정도로 가능하다고 이제 보여지는데 현재 우리의 경총 입장이나 또는 이제 기업가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한 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5인 이하의 어떤 기업체라든지 그다음 일용직에 대해서 어떤 그런 국가에서도 어드밴티지를 좀 주면서 하자고 하는 이유가 그거였고요. 그리고 제가 노리는 것은 꼭 만 원을 달성하겠다는 그 취지보다는 사실은
그와 같은 것을 가지고 추진함으로써 현재보다 한 2천 원 정도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데 어떤 기대를 두고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물론 어떤 사회적 합의가 잘 돼서 많은 수준으로 다 되면 더 좋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현재 어떤 우리 일용직 노동자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아야 하냐는 이런 차원에서 제시하게 됐습니다. 아마 저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단번에 만 원까지는 되지 않으라고 저는 보기는 봅니다. 왜냐하면 현재 6,030원 수준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느 정도의 어떤 우리 이제 어떤 국가적인 어떤 경제, 그 다음에 안보 이런 것이 좀 조용해지면 제가 하고 사는 임기 4년 안에는 얼마든지 달성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를 제시했던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